안녕하세요. 5월 21일 금요일 매매 복귀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매한 종목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매매 복귀를 통해서 지난 매매 결과에서 실수한 점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도출된 실수는 다음 매매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복귀 대상 종목은 에이스테크랑 상하 프론테크, 이 두 가지 종목이 되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복귀하는 이유는, 하나는 수익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한 종목은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에이스테크이고요. 매매 총 수익률은 약 2.4% 정도 되고, 원래 목표했던 수익률은 플러스 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매수한 일자는 2020년 6월 30일이고 마지막으로 매도한 일자는 2020년 1월 15일입니다. 총 거래 기간은 약 5개월 정도 되고요.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이스테크의 사업 영역이나 사업 섹터를 좀 분류하자고 보면 5G 섹터에 해당하고요. 에이스테크 거래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앞서 본 것처럼 이제 6월 3일 날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이제 마지막 거래 2021년 1월 15일 이렇게 마지막 거래를 마감한 걸로 나와 있고요. 총 매수 금액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매도 금액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손익 금액은 36만 원 가량 되고요. 전체적으로 매매했던 수익률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하고 마감한 경우인 이고요. 이렇게 쭉 매매했던 마크를 보면 이렇게 쭉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1번 표시된 이 부분에서 어찌 보면 이제 최고점이죠. 고점에서 이렇게 2020년 9월 8일 날 매수한 이후에 이렇게 쭉 하락하게 됐고, 2번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충분히 나온 이후에 3번 부근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물타기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사실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는 물리지 않는 그런 게 최선의 방법인데, 사실 그 방법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말은 이 주가가 여기가 꼭지다라는 거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꼭지를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락할 때까지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3번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이렇게 들어간 게 어찌 보면 다행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끌고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이제 1월 초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거래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래가 종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워낙에 쭉 하락 추세라 추가적으로 거래가 일어나진 않았고요. 다만 문제는 이 고점에서 이렇게 추격 매수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밑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는 다행스럽게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하고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는 이제 상하 프론테크가 있고요.
그 매매 수익률은 총 플러스 2%고 원래 목표했던 수익률은 3% 플러스 3%입니다. 최초 매수 일자는 2020년 6월 26일이고 마지막 매수 일자는 2021년 2월 2일입니다. 마지막이 매수 일자가 되는 건 물려 있다는 뜻이고요. 거래 기간은 에이스테크와 비슷하게 약 6개월 정도 거래를 했고, 그리고 물린 기간은 약 4개월 정도 됩니다. 거래 기간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매수하고 마지막 매수한 일자까지를 실제로 거래했다고 보고, 나머지 마지막 매수 일자로부터 현재 시간까지는 물려 있다고 표현을 저는 하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가 수소차 그 관련 부품으로 그 섹터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테마가 그렇게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는 현재 물린 상태이고, 이제 거래 내역을 좀 자세히 보면 2020년 6월 26일 이렇게 최초 매수를 시작해서 쭉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수익을 내다가 마지막 2020년 2월 2일 뭐 매수하고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총 매수 금액은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매도 금액은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아직 매도하지 않은 물량이 좀 남아 있어서겠죠. 그리고 총 손익 금액은 현재까지 24만 원 정도 그 수익이 난 상태고요. 다만 이제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손익 금액은 지금 물려서 손실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온전한 손익 금액이 24만 원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매매 차트상에서 한번 마크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뭐 6월부터 이렇게 쭉 사고 팔고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사실 뭐 첫 번째 이 부분에서 이 마지막 이렇게 오른쪽에 세 가지 마크를 보면 사고 이제 마지막 고점에서 팔고 이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사게 된 겁니다. 이게 8월 초인가요? 8월 달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물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긴 기간을 이렇게 횡보하게 되고, 앞서 에이스테크랑 좀 달랐던 부분은 여기서 이제 뭐 충분히 하락했는데도 추가 매수나 뭐 이런 횡보 기간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또 2번 자리에서 이제 2021년 2월 2일 이렇게 최고점에서 거의 뭐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물려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이 마지막 이 구간은 잠시만요. 8월 달 거는 매수를 한 게 아니고 매도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물려있는 상태로 쭉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보고 제가 이제 매매 복귀한 결과를 리뷰해 보자면,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어찌 보면 추격 매수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한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이 매도를 했는데, 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정도면은 그날 뭐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 상승 이후에 가격이 뭐 하락해서 당일날 다시 또 매수 타이밍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매도한 당일은 재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날 당일 변동성이 크다는 얘긴데, 이미 가격이 충분히 그 고가를 형성한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뭐 하락한다 그러면 그 하락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뭐 수익을 얻는 것도 좋지만 그 손실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날 매도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 매도한 종목은 매수 타이밍이 다시 발생해도 재매수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만약에 뭐 매수를 뭐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당일날 재매수하는 건 아니고 뭐 고점 부분에서 뭐 매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분할 매수하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수적인 형태를 뭐 그림으로 뭐 예시를 든다면 피라미드형이 될 겁니다. 피라미드 꼭대기를 현재가라고 봤을 때 현재가에는 적은 비중을 매수하고 그 밑으로 비중을 점점 늘려가면서 그 낮은 가격으로 큰 비중으로 그 총 매수 가격을 분할해서 이렇게 매수하는 접근이 필요하고요. 뭐 반대로 공격적인 분할 매수라고 한다면 역피라미드형으로 그 지금 말씀드린 것과 반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피라미드형 분할 매수란 뭐 매수 예산 총 금액을 뭐 1대 2대 3대 4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비중을 분할해서 총 매수 금액을 이렇게 분할해서 매수하는 걸 말하고요. 뭐 그렇게 그 비중은 그렇게 분할하되 그럼 가격은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이냐? 뭐 이거는 뭐 정하기 나름인데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매수는 현재가에 하고 두 번째 그 분할은 현재가에서 뭐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11%, 뭐 마이너스 1.5% 그렇게 돼서 뭐 내가 만약에 진입하고 주가가 잠깐 뭐 이렇게 좀 하락하더라도 그런 그 어느 정도 평균 단가를 유지할 수 있게 뭐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뭐 기준과 뭐 가격 그 비율은 뭐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종목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좀 더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손절 원칙을 이 경우에는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이미 충분히 올라 있는 상태에서 뭐 무조건 매수하고 기다리는 거는 솔직히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미 뭐 싸게 샀다 그러면 뭐 계속 홀딩하고 바이 앤 홀드 해도 되겠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 원칙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당연하게도 이제 뭐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를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뭐 가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 말인즉슨 내가 원하는 뭐 차트 또는 예상하는 그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매수 타이밍을 어떤 차트의 패턴을 가지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차트의 패턴이 깨진다면 매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럼 매도할 때 기준 가격은 뭐냐? 그 쌍바닥 패턴으로 매수를 한다면 손절 가격은 그 쌍바닥이 지지됐던 그 가격이 즉 이제 그 가격이 깨지면 지지 라인이 깨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 손절 가격으로 정할 수 있고요. 이때 전량 내지 또 뭐 일부 물량 이렇게 그 매도해서 그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오늘 나온 이런 그 내용들은 나중에 저희가 뭐 시스템을 좀 보완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적용된 내용은 다시 한번 그 복귀할 시간이 있다면 그때 적용된 결과를 한번 다시 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